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이 직접 메시지를 댔습니다. 9mm 상처에 이따만한 메디폼을 붙였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죽여 없애는 정치 안 된다.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건가?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까? 상대 죽여 본인에게 유리한, 본인에게 불리할 증언을 할 사람들 죽여 없애는 정치를 해온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고 김문기도 모른다고 말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최초 제보했던 그분께서는 운명을 달리하셨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이재명이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재명이 구두로 직접 9mm 봉합 수술을 하고 나타난 이재명이 사실 첫 마디는요. 응급 헬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응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타야 할, 중증 환자들만 타야 할 앰뷸런스를 교통통제에 가면서 썼던 그 의료 특혜를 받았던 부분, 이 선민의식에 쩔어있고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나의 그 불편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을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제 밑에 저를 수행하는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서울대 의사한테 전화해서 헬기 이송시키고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수술방 하나 잡고 수술 전 검사 다 패싱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수술방 23분 만에 열게 한 이런 특권의식을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정상이죠.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인생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 이거 제정신 아니라고 보고요. 그 비열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알면서도 그 아는 거 제끼고 나 하나 살겠다고 비열한 방법을 택하잖아요. 뭐 그거에 가장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오의 정치 본인 스스로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꽤 오래 삽니다. 독종이라서 오래 삽니다. 절대 뭐 자살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자살할 것 같았으면요. 그 정도의 양심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과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 국민들은 아시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언론, 그 공영방송만 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서 구글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유학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문물, 세계가 하나잖아요. 문물에 대한 접촉도 많기 때문에 여러 그 지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계몽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보다 상당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IT 강국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진 문물들을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됩니다. 그러니 이런 뭐 찹스틱 어쌔신, 핑거 어쌔신, 뭐 지금 이 암살 사건에 대한 자작극이다 댓글들 보면요. 굉장히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적어주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요. 국민들은 알고 있다.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 부정하고 정신 승리하는 국민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3%, 부울경,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부산팽, 이재명의 부산팽으로 인해서 부산 민심은 들끓었고요. 거기에 함께 울산, 경남 지역까지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사당화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6%포인트 훅 떨어졌습니다. 나이스합니다. 한동훈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생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내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화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건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우파, 윤석열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집단지성을 깨우게 하는 우리들의 힘이 조금 더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부울경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실패로 실망감은 가지고 있지만 이 이재명의 선민의식 특권 의식으로 부산 팽한 부분에 대한 것과는 비교할 바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다. 꽃길만 걸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이지요.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가 61%, 중도가 30%, 진보가 8%, 윤석열의 정부와 국민의힘, 지금 현재 우파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좌파 선동, 신공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심하면 안 된다. 아직도 쓰레기 민주당과 최민희를 지지하는 우매한 백성들이요. 이들을 지지하면 너희 후손들이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래도 지지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무식함이 후손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계속 지지하여 후손에게 원망받는 인간이 되려무나.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자라는 말이겠지요. 여기에 굉장히 스마트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촉촉촉 뭔가를 캐치를 잘한다. 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느낄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가요, 공천 신청 시 금고형 이상은 세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서약받겠다.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게 김남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남국이 1,000억 이상의 코인 거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1,000억 가까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여기에 집중. 김남국의 직업은요, 코인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코인 거래.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가지고도 코인 거래를 해도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때도, 그다음 대정부 질문할 때도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김남국 같은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짜 세비 반납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간지러운 부분과, 그렇게 가장 원했던 부분을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캐치를 딱 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부터 바뀐다. 우리라도 바뀌겠다. 우리부터 바뀌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리더로 앉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또 흥분을 주는데요. 정말 잘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간단합니다. 역시나 한동훈이다. 한 표, 내 한 표 기꺼이 던지리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최고다. 뭔가 달라지는 느낌 팍팍 온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 내 세비, 내 돈 아깝지 않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뛰어내지 못하니까 니들이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주는 건데 국민 세금을 그따위로 쓰고 있고, 이런 법안은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필히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항목 중에 하나다.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답답했던 부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많은 범법 행위를 하고도 그 재판 중에도 국민 세금 꿀꺽꿀꺽 잡숫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진짜 가슴 쳤거든요. 기분 나쁘죠. 범법행위란 범법행위는 금배지 달고 다 하고 불체포 특권 방탄하고 있으면서 재판하고 있으면서 4년 임기 채우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 꿀꺽꿀꺽 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빌런들이 국회의원 금배지 들고 있다는 게 참 우습다는 거죠. 국회 정화의 시발점이 되길 강력하게 바란다. 스스로 비례대표 2번 올려놓았던 김종인 같은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저는 하나 더 국힘안에서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 중도를 확장한다 또는 중도를 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안의 내부 총질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해왔던 이준석의 탈당으로 국힘이 자연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잘 하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요. 영도에 출마하겠다라고 지역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내부 총질한다. 이준석과 함께 유승민 거론되지만요. 병풍 뒤에서 진짜 보수의 괴멸을 이뤄냈던 것은 이 김무성이다. 김무성과 조선일보의 짬짬이 분명히 있다. 가능하다. 끈끈하다.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이준석이다. 본인은 뒤로 물러서서 이준석을 앞세워서 내부 총질을 꾸준하게 해왔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는 당대표가 돼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바람잘 날 없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지금 부산 영도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무성만큼은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할 때요. 동교동계 대표 박지원, 586 세력의 대표로 우상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회찬, 정의당 계열의 노회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무성을 불러서 박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하려니까 한 20명 정도 필요한데 라고 얘기했더니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입니다. 박지원은요, 어떤 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때 다른 사람들 비밀 없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무성의 출마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도 안 될 겁니다. 배신자들 새누리당의 배신자들 40명 모아서 박지원에게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하면서 보수의 괴멸을 가지고 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힘들어진 것,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것, 무너졌던 안보 이런 것들이요. 시작이 된 게 김무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김무성의 40명의 도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이 김무성이 부산 영도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고 이참에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국민의힘을 자연 정화를 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정말 이참에 이 총선을 기점으로 이런 김무성 같은 정치인이랍시고 본인의 사생을 위해서 국민 세금 잘 쓰는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미래 세대 내 자식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 정말 저는요.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던 그 김무성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격이었죠. 그냥 밤이 단계 그 새누리당의 배신자 탄핵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준비된 40명이 국민의힘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이라는 것. 참 아픕니다. 아파도 도려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제대로 된 새살이 돋는 거겠지요. 김영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